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만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산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과 과정에 또 신기술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대학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정부도 해야 되고 민간 사설기관, 산업체, 뭐 온라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전체를 어떻게 잘 매니지 해나가고 이거를 잘 활용을 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학을 만들 거냐, 전공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어떻게 내가 이게 다 들어오면 선생님들 잡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권위가 더 없어져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뭐 하나 강의하면 학생들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인터넷 딱 보거든요, 금방.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나가면은 금방 이제 거짓말이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를 학위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융합 교육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이 사회 교육 혁신, 고등교육 혁신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과가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다가 이러한 것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에다가 이런 팀 활동을 주고 사회 혁신가를 저희 학교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우리 사회에 정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 학습, 실천 학습, 결국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이 방법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교수법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교육개발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선생님들을 바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교육받아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안 바꿔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수들을 바꿀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교육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러닝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각 중고등학교, 대학교마다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4차 산업혁명 특징, 뭐 교육 방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면은 저희 연세대학교는 그래도 기독교 대학이라서 가장 저희 학교의 미션 중에 하나가 배움과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 이렇게 사회 이런 교육의 혁신 방향이 제가 보면은 결국은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학생들이 이런 기독교 정신, 저희는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학교가 교육을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의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미래 인재 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질문 네. 네, 박대철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저희 옛날에 한 40년 전에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질문해요? 어려운 질문 할게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학습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변화에 따른 이런 방법이라든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시 쪽에 많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입시 위주로 교육이 돼서 굉장히 편향된 교육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토대 위에 좋은 거를 다시 이제 올려놔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가려면 어쩌면 고등학교 입시 위주로 나갔던 그 체계를 역학습시키는 디러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대학 교육이 조금은 좀 그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제가 저는 입학처장을 2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입시의 가장 문제는 결국은 사회 시스템 문제지 대학의 입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육 받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회에서 그만큼 대접을 더 잘 받고, 중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만큼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거거든요. 그 차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틀이 깨진다고 생각해요. 위에 있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틀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산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스펙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뭐 기술 능력도 있지만 얼마나 팀워크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중소기업, 벤처 이런 시스템으로 사회가 바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조금은. 그래서 이 사회 구조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면 자연히 이 입시의 틀도 이제 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원샷에 쫙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하고 조금 관계없지만 같은 교육인데 교회 학교가 네. 어떻게 변했을지 저도 교회 교사도 제가 그 한 30여 년 동안 선생님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교회 교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특히 중2를 맡았었어요. 근데 한 3, 4개월 동안 눈빛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많이 안 해봐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교회 학교라기보다도 요즘에 학생들의 그 특성들을 잘 참고 받아주고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 저는 제 전체 틀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선생님이라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 진정성 있게 선생님이 학생 하나하나 얘기를 좀 참을성 있게 잘 들어주고 같이 좀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은 제가 모르겠고요. 네. 쉽지 않죠. 네. 네.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이재용 교수님께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거 좀 해주실래요? 이제 이어지는 시간은요. 저희가 패널 토의입니다. 패널 토의는 제가 제가 이제 좀 발제로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교육인데 이제 오전에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이제 이재용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까지가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 없이 얘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는 가솔린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벨트 CEO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자동차의 경우는 대략 소프트웨어 코드가 대략 1억 라인 정도의 코드를 탑재해서 실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화 산업입니다. 뭐 아바타라든지 해운대 또는 용량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뭐 엄청난 컴퓨터와 함께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홀로그램 쇼입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되어져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상거래라든지 유통 이런 것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알라바마, 이베이, 쿠팡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을 해서 실제 전자상거래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미디엄 쇼핑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코드를 스캔한다든지 또는 음성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또는 과거의 어떤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때쯤에는 이런 상품을 구매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아마존에서는 드론으로 이제 상품을 딜리버리 해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직접 그 옷을 입지 않고서도 이 앞에서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택만 하는 내가 입는 옷의 모습이 나타나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전부가 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의해서 그럼 이제 식당에서 이걸 보면서 이제 음식을 마네킹을 주고 광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드론에 대해서는 아까 많이 이제 뭐 보셨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T, 예를 들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이제 IT 회사이거든요. 이 IT 회사가 이제 헬스 쪽을 하게 돼서, 아까도 우리 이재용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왓슨 컴퓨터가 주요 병원에서 이제 암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이제 조언할 거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사의 80%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대체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 무크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설명을 쭉 들으셨죠. 일반적으로 요즘에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많은 내용을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만나서는 이제 토론식으로 수업을 함으로써 학습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해서, 이것이 정말 활성화가 되면 향후 50년에는 전 세계에서 뭐 대학이 10개는 남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쓰는 기사, 이제는 신문 기자도 LA에 지진 났을 때 맨 처음 기사를 송부한 게 컴퓨터고요. 운동 경기를 이제 실시간으로 기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신문 기사도 컴퓨터가 다 대체를 할 건데, 이것이 다 소프트웨어 기술로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미술 작품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하나의 샘플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화풍으로 방안을 해달라고 이렇게 방안이 되고 있고,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 꽤 고가에 팔려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가 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 아까도 얘기했었죠. 소프트웨어도 나왔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언어를 번역을 해주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도쿄대학에 과연 응시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2016년도에 900점 만점에 약 525점을 획득을 해가지고 전국의 사립대학 중에 한 90% 대학은 입학이 가능한 정도의 성적은 받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인간과 로봇이 함께 어울려 사는 시대를 네, 이건 아까 소프트웨어 설명 봤으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로봇입니다. 너무도 아까 많이 얘기가 들어서 로봇이 거의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로봇도 역시 하드웨어지만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쪽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가 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얘기했지만 알파고에 의해서 하드, 심지어는 포카도 인간하고의 시합에서 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이것이 공평하게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로 미래를 바꿔나가게 될 텐데 이것이 일부 개인, 일부 기업, 일부 국가에만 현재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회학자가 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봤을 때 사실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것은 전부가 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정의, 소프트웨어 본질, 왜 소프트웨어가 강력한가라고 했을 때 복제해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인 개선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성능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고 집합에서 문제를 풀이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전부가 다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할 때 그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코딩이거든요. 즉 코딩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수집, 저장, 또 처리, 자동화, 최적화, 유연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때 상황인식, 모의실험, 의사결정, 새로운 지식에 대한 창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은 뭔가 하게 되면 고성칩,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거겠죠. 초고속 네트워크, 이것은 이제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느냐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로 합쳐져서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차, 2차, 3차, 4차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겠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그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학문도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학문의 체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앞에 컴퓨테이셔널이라고 하는 컴퓨터적인 사고방식을 기존의 학문에다가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새로운 학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될 거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소통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의 교육은 예전에 정말 100년 전에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인 어떤 사고력, 협동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창조성 이런 네 가지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앞으로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중심 사회를 준비하려면 이제 디지털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만약에 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1년 정도는 한번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에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보이는 거울이고 사고하는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려면 이제 우리도 이제 대학에서만 코딩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때에서부터 코딩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초중고에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컴퓨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능력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고리즘은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또는 방법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능력이 키워지게 되면 그것을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구사를 해서 실제 컴퓨터에다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2015년에 교육과정 개정을 발표를 했고요. 작년부터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5, 6학년에, 조기학년에 한 1년 동안 17시간, 그 다음에 중학교 애들은 이제 그보다 2배가 되는 34시간을 교육하는 게 있고요. 고등학교는 현재 정보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필수가 아니고요. 다음은 초하고 중은 현재 필수로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나름 굉장히 좀 노력을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도학교 또는 연구학교 이렇게 해서 2016년도는 900개였는데 지금은 올해는 1832개, 100% 이상 늘려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컴퓨터 교육을 초중고에서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제 이것은 MIT에서 개발을 하는데 이게 블락 코딩 언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쉽고 친근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동안에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온라인상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대학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이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해서 현재 40개 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지금 선정이 되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부터 코딩만, 프로그램만 잘해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교육에 좀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 여러 가지 어떤 효과들을 뭐 이렇게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자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라든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우리가 컴퓨터 코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익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실제 이제 선교에까지도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선교사님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그러니까 코딩하는 것들을 좀 익혀나가게 되면 바이블 스토리를 실제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해서 해당되는 현지인들과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까지도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지에 가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향후에는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코딩 교육도 한번 교회적으로 협력해서 시행해보면 좋겠다. 아니면 또는 지역적으로 나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코딩 교육을 해서 익혀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해보면 괜찮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좀 얘기를 해보고 이제 질문을 주시게 되면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그 질문에 맞게끔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했습니다. 혹시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번 이 ITMC 전체가 이제 저희 FMNC 선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FMNC 선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이 학생들한테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를 애들한테 가르쳐서 애들이 직접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나 그런 데서 좀 그런 교육을 와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그 스크래치를 가지고 교육하는 방법을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교회에 가서 그 스크래치 교육을 이렇게 좀 짧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 선교회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게 좀 필요하시면 저희 선교회에 연락을 주시죠. 그러면 어떻든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거나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요. 아까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교회 학교에도 좀 도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전부 가지고 핸드폰만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게임만 하고 있는데, 어쩌면 시간을 내서 교회 학교에서 스크래치 교육을 통해서 바이블 스토리를 만들어서 엄마나 아빠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좀 시도하고 싶어서 기획을 조금씩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마하고 아이의 대화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되면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하고의 대화의 소통이 굉장히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그런 게임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네 생각에, 너의 생각으로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 보라고 유도한다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하게 되면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런 시도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인들에게 좀 더 쉽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 어릴 때에 코딩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배운 사람은 빨리 그 알고 있는 뭐 기술적인, 그 스킬적인 면에 더 치중하고, 사실은 원래 그 코딩 교육의 원래 그 본질적인 목적, 어려서부터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되는 그런, 결국은 그게 그 실제 임플레멘테이션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임플레멘테이션 하기 이전 단계인 그걸 뭐 에세이로 쓴다든지 어떤 그 각본을 만드는, 글로 표현해서 그 자기의 사고의 논리를 정확한지 안 한지, 그런 과정이 충분히 거쳐져야지만, 왜냐하면 미국의 그 초등학교 교육이요, 굉장히 그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설을 읽더라도요, 그 체계가 있어. 그걸 분석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 숙제를 내주는데, 초등학교 한 4, 5년 지나면 얘네들은 그 논리가 아주 확연하게 자리 잡혀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 뭐 서양 애들이 코딩을 우리보다 실력이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이 이제 되긴 했지만, 너무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그 틀을 빨리 익혀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뚝딱뚝딱 보여줘야지만 마치 성취하고 뭐가 된 것처럼 평가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그게 뭐 고등학교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그 각본을 써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 접하는 모든 게 다 이게 코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밴딩 머신에서 돈을 넣고 이게 눌러서 커피 나오는 그 과정을 한번 로지컬하게 적어봐. 뭐 이런 게 다 코딩인데, 사실 그걸 너무 빨리 이렇게 그런 우려함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지금 얘기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예를 들면 영상을 하나, 뭐 3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 경우에,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의뢰를 하면,
전혀 우리가 의도했던 거 아니고 다른 쪽으로 말로만 전달하니까 완전히 엉뚱한 걸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스크립트를 우리가 잘 작성을 해서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해야 그러면 이제 제대로 다 만들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이제 스크래치 교육을 할 때도 코딩 자체 하는 방법을 당연히 가르치지만 그걸 하려면 스토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먼저 만드는 것을 먼저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잘 만든 것을 스크래치를 통해서 잘 표현함으로 인해서 로지컬한 띵킹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결국은 이 프로그래밍 교육이 중요한 거는 코딩 스킬이 아니라 로지컬 띵킹 하는 방법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지금 아마 학교에서는 거의 기술적인 것만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 우리 선교에서는 코딩 교육을 할 때도 앞에 알고리즘을이나 그 각본 어떤 그 내용을 먼저 잘 만드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적인 게 되도록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요시하게 될 거예요. 코딩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은데요.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을 제가 다큐멘터리 좀 제작하고 있어요. EBS에서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초중고 음악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원과나 학교 중심에 보면 벌써 그렇죠. 2015년에 그런 열풍이 있었지만 1,000만 원짜리 과외가 돌고 국영수 코딩이 되고 있는 지금 되게 중요한 시대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코딩 교육에 무슨 사활을 걸고 있고 국가가 몇 조씩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준비에 따라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판이 달라져요. 그 전에 1차, 2차, 3차까지는 사실은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단계가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인프라가 달라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나마 제가 사실은 이제 다큐 하면서 이게 선교의 도구라는 걸 제가 명확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서 왜냐하면 인프라가 다르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도구를 가지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구를 우리가 매스미디어 시대 때 우리 미디어를 교회가 사실은 팔로우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거의 세상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가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AI, 인공지능 이런 소프트웨어가 그리스도적인 어떤 문화로 갈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 사실은 찾아왔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시고 계신 교수님들이 계셔서 저는 혼자 지금 2부작을 준비하는데 스크래치 만드셨던 레지니 교수님도 만나 뵙고 지금 그 알파고의 그 딥마인드의 스승이신 리차드 서튼 교수님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석학들을 만나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정말 스킬을 가르치는 게 되면 안 되고 근데 그거는 세상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코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스피릿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코딩을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사실은 지식의 근간인 우리 바이블을 가지고 문제 인식을 하는 그리고 삶에 대한 인식을 하는 교육을 커리큘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이 모여서 사실은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논의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는 얘기 너무 알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계신 여러 석학님들, 교수님들이 모여서 가졌던 스킬을 가지고 정말 성경적 스피릿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지를 정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할 때 교회학교 교사 경험이 다 있으시겠지만 바이블을 알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늘 주일학교 때 만나서 늘 하는 게 그건데 최근에 아이들을 보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스크래치 같은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아이들이 직접 해볼 때 그 전에 지금 우리 김민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블 스토리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 스토리를 실제 구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훨씬 아이들에게 각인이 잘 될 수 있어서 그게 걔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때인가는 효력을 발휘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안 해봤고 그래서 이게 교회 학교에 누군가도 좀 두조적으로 조입을 하기 시작하면 좀
전국적으로 그것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들이 관계도 좋아지고, 그죠? 정말 교회와 교회 중고등학교 뭐 예배에 가보시면 앞에서 아무리 전사님, 목사님이 설교해도요, 전부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또 아이는 적게 나오니까 이 아이를 좀 엄마 아빠들이 아이는 엄청나게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코딩 교육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바이블 이야기도 하고 코딩도 하고 신교도 갖게 하고 하면 훨씬 나는 교회에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시도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대신에 매주 자신의 설교를 뭐 5분에서 7분짜리 스크래치를 가지고 이제 매주 만드는 거죠. 만들 때 그냥 단순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먼저 보여주고, 그럼 애들이 일단 뭐 그런 그림이 나오면 일단 봐요. 본 다음에 나머지 한 10분을 그걸 이용해서 애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던지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더 좋은 방법은 내 생각에 그렇게 하면서 다음 주에 혹시 이걸 관련해서 각자 한번 좀 새로운 것이 있으면 3분짜리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저기 해보자, 뭐 이렇게 발표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그 흥미도 있고, 또 사실 그것이 나중에는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띵킹에, 로지컬한 띵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 선교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IT 발전에 대해서 4차 산업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선교에 연결하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 나 같은 경우에는 저거 따라가기도 어려울 거고, 내 자녀들은 이제 손자나 이제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것도 어떻게 적용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선교적으로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 집사님이 그분이 이번에 중학생이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에서 교제를 하는데, 지금 제가 그분은 고등학교를 목표를 두고 자녀 교육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정해놓고 가는 중간 징검다리로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아들을 로봇 고등학교를 보내는 것을 목표를 하고 계속 아들 좋아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견학해주고, 금년 여름방학에는 캐나다에 그런 창의적인 학교 한 데서 한 달 동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로봇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잘 보고 오후에는 이제 할머니가 데리고 가서 면접장까지 안내를 했는데, 할머니가 점심 먹고, 야, 너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힘든데 할머니를 위한 로봇도 하나 좀 만들어봐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여보냈는데, 면접할 때 그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 좀 하고 싶다는데, 면접관하고 지금 대답하는 게 제가 뿌듯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좀 큰 은혜가 되고 좋았었는데, 우리 자녀 교육을 하면은 모두 다 막 뭘 하나 가르쳐야 되면 쫓아가기도 하지만 은사가 다 다른데, 부모하고 자녀하고 그냥 대화만 잘 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좀 행복하고 못 쫓아가더라도 우리 수준에 맞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런 모델들이 주변에서 좀 만들어져야 이 사회에 큰 울타리가 되지 않을까. 주일학교도 획일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에서 어느 분 가정은 성경 읽기를 해서 은혜 받는 이야기도 듣게 되거나, 지금처럼 고등학교, 그 대학교도 목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고등학교만 가지고도 굉장히 대화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 부모하고 자녀, 본인 개인도 막 이야기하라는 경험들 이야기, 아까 말한 대로 팀워크 한다든지 미션만 주고 너희들끼리 해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들이.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 모델을 얻어서 각 분야에서 나온다면은 그것이 가장 선교하고 연결될 수 있고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교사가 아이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를 가르쳐 주면서 그 스크래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스토리로 구현이 되거든요.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메시지로 나오면 이게 재밌는 것은 이제 한국말로 만약에 프로그램 했잖아요. 근데 언어를 선택하면 그 나라 언어로 바로 바뀌어요. 그 즉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걸 잘 교육을 받으셔서 가지고 나가시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아무튼 그런, 네. 어떻게 지금 15분인데 시간이 네, 지나버렸거든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내려가셔야 돼요. 대회가 있으니까. 그럼 오늘 세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